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흑석 캠퍼스타운 소속으로 있으며 대체식품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웨타텍스처 대표 문주인입니다. 원래 제가 해야 할 발표 주제가 대체식품 시장에 대해서 주된 자료와 함께 시장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굉장히 여러 분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모인 곳에서 현재 계신 대표자분들께 그리고 또는 이후에 영상을 보실 분들께 너무 제 위주의 시장만 얘기하게 되면은 유익하지 않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서 긴급하게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저희 캠퍼스타운 입주자들의 공동 분모인 대학생 창업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제가 느꼈던 대학생 창업자에게 필요하다 느끼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대학생 테크 기업의 대표자가 무조건 가져가야 할 경쟁 전략, 그리고 대표자의 역량 강화 프로세스입니다. 저희 기업 소개를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흔히 저희는 대체식품 스타트업이고요. 흔히 대체식품 하면은 콩고기나 식물성 패티와 같이 소고기나 돼지고기 위주의 상품들을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육류 외에 단백질 식품군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저희의 상품인 식물성 계란입니다. 저희 제품 분야는 크게 안류, 계류, 어류로 구분이 되고요. 반숙, 완숙, 그리고 이후에는 새우, 랍스터, 오징어, 그리고 연어의 참치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품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과 균 단백질로 구분이 되고요. 현재는 식물성 단백질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서도 계란에 먼저 시도를 했던 이유는요. 20년도에 있는 계란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있었는데요. 경제적 사회적으로 양계 산업이 상당히 불안정한 산업군에 속했습니다. 계란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높았고 또한 조류 AI가 발병하는 명확한 애로사항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양계 산업에 문제가 있으면은 닭이 필요 없는 계란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품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삶은 계란이 진공 팩된 형식으로 업장에다 배포가 되고요. 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샐러드에 토핑이나 또 샌드위치의 속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란의 소재는 대두, 녹두, 호박, 칼라나무 소금이 있고 그 외에도 하단에 여러 가지 식재료가 들어갑니다. 일반 계란과 영양성분 비교했을 때 칼로리 낮고 포화지방량 적고 또한 콜레스테롤 아예 함유하고 있지 않아서 개수에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계란 하나만큼의 단백질량과 동일합니다. 저희의 주된 기술력은요, 그 사람이 음식을 이로 씹었을 때 식감을 기계로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저희 계란과 실제 계란을 비교 분석을 해보고요. 경도, 탄력성, 씹힘성, 탄성 등을 수치화한 거를 비교합니다. 저희가 90%가량 일치하도록 개발을 완료했고요. 특허까지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란을 이제 마트, 온라인몰,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에 판매를 하려고 하고요. 하반기 주 입점 목표는 마켓컬리, 쿠팡, 그리고 카페 프랜차이즈에 간편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식물성 원료로 만든 제품인 만큼 비건 제품에도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빠르게 해외 시장 진출해서 비건 상품으로서 해외 유럽권에 진출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식품공학 전공하고 있고요. 저희 팀은 총 8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타운 내에서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기업 소개를 마치고 이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러한 저희 푸드테크 기업이 실제로 필드에 나갔을 때 다른 업체에 비교했을 때 어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시면은 더 플래닛이라는 회사와 인테이크라는 회사의 대표진들을 제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더 플래닛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과 석사생, 그리고 인테이크는 서울대학교 식품과학과 학사 졸업생이시고 각각 5년차 테크 기업, 9년차 테크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년차 시작을 하고 있는 식품과학과 재학생이고요. 이 두 분을 여기 올렸던 이유는 이 업체들도 전부 식물성 계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기술력으로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로 이런 푸드테크 기업은 고학력 집단에서 시작한 반면 저는 전공자이긴 하지만 이분들에 비해서 전공 지식이 깊지 않은 학부생일 뿐더러 기술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마 이러한 외부 경쟁 기업과 비교했을 때는 석사생 이상의 뉴테크 사업을 제외하고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대표님 또한 어, 비슷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 제품에 대한 차별성과 그런 것들을 인지해 볼 필요도 있지만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나의 아이템과 나의 능력을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설명드렸던 삶은 계란, 고퀄리티 계란 제품은 꼭 저희 회사에만 있을까요?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드린 업체처럼 저희 회사보다 더 월등한 지능을 겸비하고 노력하는 집단으로 구성된 경쟁 기업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구현했던 대체식품 삶은 계란은 이러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평가 지표가 있고 그보다 더 세분화해가지고 아마 개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완벽한 상품은 아니지만 진짜 계란과 똑같이 만들겠다는 목표와 취지를 가지고 이러한 컨셉을 소비자나 기업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저희는 출시를 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배우고 연구하고 구현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으로 출시를 잡았다면 시작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품입니다. 저희는 개발을 1년 동안 진행을 했고 제품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로서의 제품은 당장 가용 가능한 인원들을 가지고 집중한 저희 회사의 성취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당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유능한 업체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장 제품에 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를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단기간에 명확한 컨셉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강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 대체식품같이 어려운 상품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팀 역량에 투자할 이유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더욱 이후에 기술이 고도화되는 부분은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증빙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기간에 명확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에는 창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린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스타트업은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프로덕트를 만듭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 어떠한 문화와 니즈가 있는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검증하지 못한 단계로 따라서 그 가설을 빠르게 실행하고 배우며 이를 바탕으로 방향을 계속 수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있는 캠퍼스타운과 같이 지원 사업 지원해주는 기간 또한 저희가 이러한 가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이고요. 이런 린 스타트업의 장점으로는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유리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설을 검증한다는 거에서 창업자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요소라, 용기를 줄 수 있는 어, 프로세스에 해당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린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전부 다 대부분에 해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전략도 취하면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명확한 컨셉의 상품은 낮은 수준의 MVP가 있고 높은 수준의 MVP가 있으면 높은 수준의 MVP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거나 아니면 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기능을 구현한 웹사이트, 목업, 3D 프린터물 등 실물로 보일 수 있는 제품을 저희가 빠르게 출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린 스타트업으로 계속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은 시장을 조사하고 이거를 테스트해보는 단계에서 바텀업 사고방식이 이루어지고 또한 방향성과 거시적인 목표의 부재에서 딱 저희 대학생 정도의 창업 정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린 스타트업의 번복은
사업 전체 방향성이 상실될 수 있으며 또한 시간 상황에 따른 변하는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창업자가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없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린 스타트업을 반복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린 스타트업을 진행하되 거시적으로 방향성과 거시적인 목표를 세우고 린 스타트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제가 사업하는 이유와 목적성인데요. 제가 사업했던 이유는 대체식품 분야가 시장이 성장한다는 점, 그리고 상당한 블루오션 시장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해외에 비해서 국내는 시장 진입 초기에 해당하는 점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대한 시장에 대한 기회를 보고 사업을 시작했고, 해당 시장에 대한 범위 내에서만 아이템 피보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가서도 대체식품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하나를 가지고 그 안에서만 피보팅을 진행하고 MVP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린 스타트업은 MVP 테스트와 피보팅 기능을 너무 활발하게 사용한 나머지 사업 추진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매너리즘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낮은 수준의 MVP를 반복하는 것은 린 스타트업의 취지와는 다르게 성과를 창출하기는커녕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가능성만 높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완성도가 높은 MVP를 생산하고 완성도가 높은 실패를 통해서 학습과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다음 목표에 맞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처럼 시장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피봇하는 MVP가 아닌 성공을 해야 하는 MVP를 제작해야 합니다. 기술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시장과 산업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재에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면 끈기 있게 실행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했으면 경영진은 사업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비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에 수립한 목적과 비전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이러한 생존을 위한 데스밸리 시기를 넘지 못하고 사라지며 저 또한 데스밸리 시기를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삼고 이 부분을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고정적으로 두고 MVP를 생산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명확한 컨셉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서 급진적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까지도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다음으로 대학생 창업자에게 느꼈던 부족했던 요소인 대표자 역량 강화 프로세스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취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회사의 시스템에 있는 회계, 재무, 마케팅, 인사, 생산의 유기적 시스템 등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를 잡아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물론 스타트업의 장점이라면 이러한 부분에서 자율성이 있다는 점이겠지만 여러 명이 함께하는 상황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각자 일하면서 비는 시간이 생기는 등 팀원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체계도 단순히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든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부족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이거를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입하려 했는데요. 저는 이제 팀원들로부터 1대1 면담을 통해서 사내 운영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무엇인지 듣고 그 부분에서 문제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목표 설정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독서를 통해서 또는 저보다 다음 라운드에 있는 저보다 인력 부분이라면 저보다 인력이 많으신 분이나 제가 투자 부분에서 고민이라면 저보다 투자를 먼저 받으신 분, 딱 다음 라운드에 있으신 분들의 대표자와 미팅을 통해서 이 목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유튜브나 패스트 캠퍼스 같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해서 정리를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다시 해결 방안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 같은 부분은 제가 직접 독서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팀원들에게 먼저 독서를 시키고 그분들이 직접 요약 정리를 해서 저에게 가져오면 제가 그거를 숙지하고 그 숙지하는 걸 바탕으로 함께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는 한번 그냥 제가 이런 걸 사용하고 있다 정도만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예시입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월차 제도가 있는데 회사에 월차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문제는 회사에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설정을 HR 지식을 숙지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학습으로 독서로 HR 관련 도서를 숙지하고 요약 정리하는 것, 인터뷰로는 다른 회사는 어떻게 HR을 관리하고 있는지, 또 인터넷 강의로는 HR 관련 강의를 듣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HR 관련된 업무를 생성하는 것, 예를 들면 그라운드 룰이나 회사의 복지 혜택 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이라면은 이제 HR 외에도 다른 것들을 다 입력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적용하셨으면 상당히 유용할 거라 생각하고요. 마무리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어, 모든 기업은 테크를 챙기는 게 강점이고요. 그리고 원천 기술 자체로도 강점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같이 대학생 창업 기업은 원천 기술에 접근하는 방법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원천 기술과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면은 사업을 키우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에서 훨씬 수월했을지 모르겠지만 미션과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 정제될 필요가 있는 초기 기술은 오히려 불안전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피보팅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업도 워낙 바뀔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력을 갖추는 것보다 대표자의 네트워크 능력이나 인사이트 능력, 팀 역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투자 혁신이 이루어지게끔 유도하는 능력을 갖춰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점을 캐치하고 가공하는 인사이트, 그리고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현된 네트워크와 동원력을 바탕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완성도가 높은 MVP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빈손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저희 캠퍼스타운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보여주고 성공해야 될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퍼스타운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